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소메트릭 빌딩을 만들고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장면을 연출하고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밤에 조명이 들어온 뒤에 건물에 있는 건물 사인에 네온 사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네온 사인을 만드는 기능은 포토샵에도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네온 사인은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고 텍스트를 쉐입으로 바꾸어서 캡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네온 사인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수고를 들이고 가장 네온 사인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작업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온 사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조명이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온 후에 이제 네온 사인에 불이 켜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사인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사인에 네온으로 그로우와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현재 카메라가 잡고 있는 이 아이소메트릭 빌딩 위에 사인 위에 네온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의 텍스트에 네온 텍스트를 만든 후에 나중에 사이즈를 줄여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화면에 클릭하셔서 간판에 있는 SHOP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SHOP의 타이포를 오스왈드 폰트를 사용했었는데요. 똑같이 오스왈드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폰트를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SHOP 타이포를 입력을 하신 후에 이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의 테두리에만 네온 불빛이 들어오도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에 가시면 레이어의 크리에이트에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SHOP가 아웃라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클릭을 하시고 선택 툴로 바꾸시면 지금 필 컬러에는 화이트가, 스트로크는 색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을 선택하셔서 필의 이름을 클릭하셔서 면색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트로크는 블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쿠아 블루로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지금 2픽셀이라 너무 작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픽셀을 약간 올려서 10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각이 많이 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각을 좀 둥글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에 샵 쉐입 레이어에 콘텐츠를 앞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여시고 S를 열어보시면 스트로크 안에 속성창에 라인 캡이 나와 있습니다.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라인 조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라운드 조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둥글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뿐만 아니라 모두 바꾸기 위해서 HOP 모두 같이 선택을 하고 앞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스트로크에 가신 후에 라운드 캡으로 라인 캡과 라인 조인을 다 라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모두 같이 선택을 해도 같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각각 라운드 캡, 라운드 조인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텐츠 앞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레이어의 속성 창을 닫겠습니다. SHOP의 모서리까지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 SHOP 쉐입 레이어가 완성이 됐으면 이 쉐입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에 가시면 베벨 앤 엠보스가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트랜스폼 아래의 레이어 스타일 속성 안에 베벨 앤 엠보스의 속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베벨 앤 엠보스의 컬러를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고 현재 베벨이 들어간 상태의 컬러는 아쿠아 블루인데 이 컬러를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벨 앤 엠보스를 넣은 상태로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에디트에 가보시면 디플리케이트입니다. 똑같은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를 한 개 복제를 하시고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리네임 선택하시고 이름을 SHOP에 라이트 오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레이어를 라이트 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이트 온에 눈을 꺼주시고 라이트 오프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회색으로 컬러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 필 컬러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창을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오른쪽에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언덕 패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언덕 패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이 따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에 필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FILL을 검색을 하시면 제너레이트에 필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의 필을 클릭해서 요 샵 라이트 오프에 드래그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레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레드 컬러를 클릭하셔서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진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회색으로 바꿔서 회색 컬러로
입력을 한 후에 아래쪽에 속성창 열어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의 베벨 앤 엠보스 속성값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컬러가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를 클릭하셔서 너무 밝지 않게 이 화이트도 밝은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다른 곳을 클릭을 하면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벨 값이 동그랗게 파이프처럼 적용이 되고 컬러는 회색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라이트 오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에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적용시킨 후에 다시 베벨 앤 엠보스 속성창에 가시면 하이라이트 오파시티와 섀도우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섀도우 오파시티 값을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오파시티 값을 약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오파시티와 섀도우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서 좀 더 깊이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D로 한 개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샵 레이어가 3개가 되었고 맨 아래쪽에 첫 번째는 라이트가 꺼졌을 때 회색인 상태, 그리고 위에 2개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샵 라이트 온 레이어에 눈을 켜시고 이번에는 블러 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러도 마찬가지로 이펙트 앤 프리셋 창에 BLUR을 검색을 하시면 블러는 굉장히 메뉴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블러 앤 샤픈의 패스트 박스 블러가 있습니다. 패스트 박스 블러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이펙트 창에서 더블 클릭한 효과가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러 레디어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블러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게 넣었을 경우, 그리고 많이 넣었을 경우 약간 빛 번지는 효과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한 60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 값은 여러분이 쓰는 텍스트의 사이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당히 번지는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블러 값을 적용을 했을 때는 리피트 엣지 픽셀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레이어 스타일에 가셔서 이너 글로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글로우를 넣으시면 이 속성 창에 레이어 스타일 아래에 이너 글로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너 글로우의 속성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소스가 현재 엣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센터로 바꿔줍니다. 센터로 바꾸게 되면 이 안쪽에 글로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변화가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이
첫 번째 레이어 SHOP 라이트 온 투 레이어의 눈을 꺼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로우를 한 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에도 그로우가 있고 이펙트 프리셋에도 그로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펙트 프리셋에 그로우를 검색을 하셔서 이 스타일라이즈의 그로우를 더블 클릭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이펙트 패널에 스타일라이즈의 그로우를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로우를 넣었습니다. 그로우를 넣기 전과 넣은 후를 비교하고 싶으시면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그로우 앞에 있는 FX를 클릭해서 끄고 켜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로우까지 넣었으면 이제 라이트 온 레이어, 라이트 온 투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서 SHOP 라이트 온 3 레이어를 만들고 이 3 레이어의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그로우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로우를 삭제를 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레이어의 다른 곳을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상태이고 레이어의 눈을 껐을 때 이렇게 하나씩 켰을 때의 상태가 됩니다. 최상위 레이어, 네 번째 복사한 레이어 SHOP 라이트 온 3 레이어의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에 베벨 앤 엠보스를 한 번 더 넣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가보시면 베벨 앤 엠보스 속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벨 앤 엠보스 속성 창에서 하이라이트 오파시티와 섀도우 오파시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오파시티 값은 0으로 섀도우 오파시티 값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역시 이 베벨 앤 엠보스 앞에 있는 눈을 클릭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벨을 넣었을 경우에 좀 더 네온의 밝기, 그로우가 들어간 부분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그로우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너 그로우 옵션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오파시티가 있는데요. 이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오파시티는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 75%를 조금 낮춰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로 낮추겠습니다. 네, 이제 네온 사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배경에 조금 더 빛 번짐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레이어에 솔리드 레이어를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를 클릭을 하시고 솔리드의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시고 컴포지션 사이즈,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클릭해서 컴포지션 사이즈와 똑같은 솔리드, 한 개의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는 제일 아래쪽 SHOP 라이트 오프 레이어의 밑에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처음 쉐이프 레이어로 바꾼 레이어의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에 4 컬러 그레디언트 효과를 넣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gradient 그레디언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너레이트에 4 컬러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이 4 컬러 그레디언트를 더블 클릭해서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적용을 시킨 후에 지금 보시면 4 컬러 그레디언트의 컬러가 옐로우, 그린, 마젠타, 블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옐로우를 클릭을 하셔서 현재 우리 네온 색깔에 비슷한 컬러를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좀 더 밝고 어둡게 빛이 번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개의 컬러를 바꿔주신 후에는 이렇게 4개의 컬러의 중심점을 이 SHOP 글자에 가깝게 근처로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중심점을 모두 글자의 근처로 옮겨주겠습니다. 빛이 번져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글자 근처로 옮겨주신 후에 메뉴에서 펜 툴을 클릭하셔서 마스크로 이 SHOP 주변에 빛 번지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주변만 마스크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 클릭하시고 M 버튼 누르시면 마스크 속성 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 속성 창을 열어서 마스크 패더 값, 마스크에 F 버튼 누르셔도 마스크 패더 값이 나옵니다. 마스크 이름을 클릭하시고 F 버튼 누르셔서 마스크 패더 값을 쭉 늘려서 경계가, 마스크를 넣은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 패더 값을 키워서 205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합성 모드는 현재 노멀로 되어 있는데 이 합성 모드를 비비드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비비드 라이트로 설정을 하시고 오파시티에 가셔서 오파시티 값을 48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빛 번짐 효과는 확실히 있겠죠. 오파시티 값을 43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마스크 패더 값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선택 툴로 포인트를 선택해서 마스크도 약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값도 조정을 해줍니다. 이제 솔리드 레이어까지 속성창을 닫고 이 꺼진 상태에서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라이트 온 레이어 3개를 Shift 버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위치를 약간 뒤로 이동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렇게 0초일 때와 1초일 때 네온 사인에 불이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키를 약간 뒤로 조정을 한 후에 현재 위치 값의 오파시티를 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켜지겠죠. 팍 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파시티의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네온 사인 간판을 실제 건물 위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레이어부터 맨 위에 SHOP 라이트 온 3까지 5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C 버튼을 눌러서 컴포지션 프리 컴프를 합니다. 프리 컴포지션의 모든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모두 가지고 이동하게 하고 이 컴프를 네온 컴프로 하겠습니다. 네온 컴포지션 만들고 OK 버튼 누른 후에 지금 상당히 이 카메라가 이동도 하고 카메라가 이동을 하고 어두워진 후에 조명이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온 후에 네온 사인도 불이 들어와야겠죠. 라이트가 들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동하는 동안은 이 라이트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키 프레임을 넣었기 때문에 이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뒤로 옮기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키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키가 라이트가 켜지는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 어두워졌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기 전에 네온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소스 클립에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P와 Shift S를 눌러서 스케일하고 포지션 값으로 맞추겠습니다. 우선 포지션 값을 맞추시고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스케일 값을 줄이고 포지션의 위치를 맞춘 후에 3D 레이어를 해서 돌려도 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을 더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3D 레이어로 해서 돌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이 배경이 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아이소메트릭 빌딩 같은 경우도 실제 3D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D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스큐 버튼을 이용해서 글씨를 약간 비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큐 같은 경우도 이펙트 컨트롤 창에 트랜스폼을 검색을 하시면 트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트랜스 디스토트의 트랜스폼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 트랜스폼을 더블 클릭해서 네온 컴포지션에 적용을 시킨 후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 아래쪽에 스큐라고 있습니다. 이 스큐를 수치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 건물, 이 빌딩의 각도와 똑같이 이 스큐 버튼으로 텍스트가 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주겠습니다. 스케일을 28 정도로 줄여주시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그로우 값과 이 빛 번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사이즈가 꼭 딱 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맞추고 25로 맞추도록 하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넣고 속성창을 닫고 빈 공간,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낮의 이미지에서 밤으로 갈 때 이렇게 네온이 들어오도록 네온 사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아이소메트릭 빌딩을 만들고 점점 생겨나게 했고 낮에서 밤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조명이 들어오고 그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네온 사인에 불빛도 들어오게 됩니다. 영상이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져야겠죠. 이 이펙트 앤 프리셋 이 패널은
언독 패널로 밖으로 뺐는데요. 다시 클로즈 패널을 하게 되면 패널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이 패널에 이 이름, 이펙트 앤 프리셋 이름 옆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름의 앞쪽을 클릭하셔서 이 패러그래프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원래 자리로 갑니다. 다시 덕 패널이 되었죠. 이렇게 하시고 프리셋 패널을 넣으시고, 라이트도 배경이 어두워질 때, 점점 어두워지죠? 점점 어두워질 때 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라이트의 U 버튼 누르시면 오파시티가 들어간 키가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에도 나오고 라이트에도 나오게 됩니다. 라이트에 이렇게 네온도 요거에 맞춰서 들어가야겠죠. 인텐시티 값이 줄어들면서 이게 암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인텐시티 값의 키의 위치를 맞춰서 여기부터 요 위치에서 네온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T 버튼 눌러서 오파시티 값에 키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라이트 옵션에 인텐시티 값이 0이 됐을 때의 위치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옮기고 이 위치에서 오파시티를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넣게 되면 같이 어두워지겠죠. 라이트가 꺼질 때 낮에서 밤이 되고 라이트가 들어오고 꺼지게 됩니다.